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 후 눌리고 위쪽으로 상승 N자형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네, 참으로 다행이죠. 여기서 떨어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희망을 살려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자, 이 여세를 몰아서 그대로 올라가야지 만약에 이 매물벽을 못, 네, 통과를 못하고 만약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된다. 여기가 이제 붕괴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안 좋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이 열렸는데 시장의 반응은 약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 이게 떨어졌다가 또 아닌데 하고 또 올라갔다가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혼조세를 좀 보였다. 음, 0.9% 상승을 했는데 뭐 그렇게 상승의 큰 의미는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떨어졌다가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혼조세를 보인 모습이고 아마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이제 하루 이틀 좀 사람들의 이제 어떤 생각의 시간을 좀 갖겠죠. 분석의 시간을 갖고 아마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마 월요일 날 반영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0%전 세계 동일하게 바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임시 관세라고 해서 네. 자, 새로운 관세 전 세계 10% 행정명령 즉각 발효. 자, 이제 주말에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주말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취한 정책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다면은 또 다른 길을 찾을 거고 그러면 또 계속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고 유야무야되면서 이제 정말 뭐 초기 바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예, 잘못 이렇게 이제 잘못 가면은 이제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압승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에 빠지면서 이 레임덕을 벗어나려고 온갖 이제 막 이런저런 막 제스처를 막 취하고 뭘 하고 막 액션을 취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관세가 이렇게 됐다. 예. 위법 판결이 났다. 그러면은 이란 공격을 아마 감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수세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코인 쪽의 반응을 봤을 때 코인 쪽은 좀 반응이 약간 올라갈까 하다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냥 순수히 물러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쌈딱이죠, 쌈딱. 음, 쌈딱이죠, 싸움딱. 예. 자, 그다음에 이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의 특징은 뭐냐면 극도로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어떤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굉장히 예,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향후에 악재든 호재든 어떤 큰 발표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엇갈리냐? 강하게 엇갈리는 게 아니라 다들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주가 수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예. 여기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처럼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려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밀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못 갔다라는 것은 좀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예. 매수세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도로 지금 십자봉을 보인 이후에 극도로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좀 다른 종목들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예. 하락 좀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애플도 보면 애플이 1.54%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런 0.03%밖에 상승 못했다? 예, 움직임이 너무 둔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횡보를 견뎌내고 이걸 한번 뚫어볼까 하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 뚫지 못할 것도 없죠. 예, 이 전 모습을 보면은 대세 고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뭐 대세 고점처럼 보이지 않죠. 음. 그러니까 대세 고점이라는 것은 이 테슬라가 작년에 보여준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조금 이제 대세 고점의 형태를 갖춥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을 찔렀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서 자 이렇게 이제 좀 뒷반등을 좀 하다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되고 무너지면서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11월 달에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예. 여기는 충분히 아주 과도하게 상승을 찔렀죠. 근데 이 상승은 좀 어중간해요. 예, 그러니까 상승을 좀 찌르고 조정을 했고 다시 한번 찌르는데 조금 어중간하고 예, 아무래도 좀 방향이 이렇게 좀 이쪽 이렇게 내려앉아야 돼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이게 무너졌을 때는 여기가 지금 엄청 두터운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좁죠. 이게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아, 이제 뭐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한번 찔렀다가 이게 어 작년처럼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예. 여기 중요할 것 같고 이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작년처럼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단 무너지고 2단, 3단까지 무너졌는데 1단 무너지고 2단, 3단까지 내려갈까는 좀 의문입니다. 여기는. 예, 이전에 이제 매물대들이 워낙에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무너진다면은 한번 무너졌다 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깊게 내려가기보다는 예, 여기서 상당 저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보지도 않고 예, 올해는 상당 기간 이렇게 횡보 이쪽 옆쪽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떨어졌을 때 아주 절호의 저점 매수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죠. 근데 여기 저점에 왔을 때 만약에 찍고 간다면은 이때처럼
이렇게 쭉 가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예. 올라가도 상당히 저항도 있을 것 같고, 갔다 이렇게 부닥치고 뭐 이런, 올해는 아주 힘든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쌈박하게 한번 쭉 내렸다가 한번 쭉 올랐다가 뭐 이렇게 쌈박하게 가는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인내심이 필요한 장이다. 이거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 마음적으로 올해는 이 인내심에,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지루한, 단조로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장이다라는 것에 마음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좀 다른 종목도 상황을 보면은 사실 빅세븐들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장이에요. 나스닥이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테슬라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은 장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다우지수도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그러지만 사실 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빅세븐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예.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코인 반토막 났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분을 완전히 다 반납을 해버렸고, 자, 구글은 좀 괜찮았죠. 근데 알파벳도 보면은, 아니 아마존도 보면은, 예, 이 정말 급락을 당해버렸죠. 자, 메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뭐 AMD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데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AI 뭐 산업 시대고, 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뭐 나스닥도 막 뭐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지수에 투자를 할 것이냐, 개별 종목에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교훈은 뭐냐? 예. 지수에 투자를 하는 편이 평균적인 수익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개별 종목은 등락이 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 때는 개별 종목이 많이 벌지만, 예, 또 이렇게 지수는 상승하는데 종목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부자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은 애시당초 내 자금을 연간 100%씩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예. 부자들의 목표는, 예, 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이상. 근데 확실히 꾸준히 상승을 해주면 된다. 그것도 현재 시대와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다면 부자들은, 지수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뭐 다우 지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스파이 있잖아요. 스파이, 예. 그다음에 이제 QQQ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S&P 500 보면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11% 정도, 13%인가 상승을 했다 그래요. 꾸준히 매년 11%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100억을 갖고 계신 분이 매년 10억씩 버는 거거든요. not bad이죠, not bad. 나쁘지 않아. 그래도 매년 10억씩 이렇게 딱 들어온다. 예. 사실 지금 미국 채권이 한 4%대거든요. 예. 근데 지수에 대한 투자로 한 10%, 이제 10%씩 들어온다. 예.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쪽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자들 생각에 봤을 때 지금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를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예. 별로 눈 깜짝도 안 할 거예요. 언제 리밸런싱을 더 할까? 리밸런싱 다시 추가 매수 있죠. 이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할까요? 느긋하게 기다리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생각을 조금만 확장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여유로운 매매 기법을 도입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